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교에 있는 한 오피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그 전에 올렸다가 제가 비공개로 돌린 이유는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댓글 올려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오피스 설명드린 이유는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을 올릴 때 보면 오피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의 가치는 공실률이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예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5% 정도가 시세였는데 요즘은 뭐 3%, 2%대 후반입니다. 중요한 건 오피스는 공실률이 없어야 나중에 환갑성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좀 가치가 있는 거는 근처에 대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리고 좀 있으면 경기도청사가 좀 이제 그 완공이 되거든요.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고 전철역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시티 광교 오피스텔은 지상 15층까지 되어 있고요. 450세대가 이제 분양하고 근린생활 시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특징은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권에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한 65%에서 70%면 주차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 차량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룸 말고도 뭐 1.5룸, 투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면이 더 높게 책정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룸인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를 많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올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은 뭐냐? 주차 대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이 이제 저만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주차 대수 그래도 많이 늘려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왜 하고 오피스하고 뭐가 차이 있냐면 지하를 많이 팔수록 거기 그 공사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의 단점은 뭐냐?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식이 별로 없어요. 기계식은 좀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층들 들어올 때 기계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빠진다? 공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아주 가치가 있는 거고, 뭐 바로 앞에 거기 전철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광교중앙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와 마주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그리고 경기도 신청사가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수요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일을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도보로 한 10몇 분 걸어가게 되면 여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왕래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광교 테크노밸리도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층들에서 여기 근처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실률도 별로 없어요. 오피스텔은 가치는 공실률이냐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그 카카오맵에서 그 출발점에서 광교중앙역까지 신분당선까지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1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 경기도청 신사가 2021년 9월 입주 예정이고, 길 바로 건너편 광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그 뒤쪽에 이제 거기 대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요. 그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이쪽에 호수공원 쪽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경기도청서가 주요 기관 근무 인원이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유동 인구로까지 따지면 7,000명보다 더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워낙 그쪽에 이제 업무로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합 도서관과 여러 주상 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다만 업무 시설은 여기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게 여기 거의 마지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면 가까운 쪽에 이제 거주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층이 많으면 그만큼 월세를 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아주대학교나 경기대학교,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앞에 여기 중앙에 있는 도청사가 들어오고요. 좀 걸어오면 광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도 참 가까운 거리에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지만
대부분 이쪽에 있으면 호수공원은 이제 운동하는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골드라인으로 형성된 것 같고, 여기 중앙에 이제 전철역이 있고, 경기도청 신사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천이 상당히 여기 많이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요. 단지 이제 그 조감도를 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이쁘게 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은, 뭐 이 편한 세상이면 오피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틀려서 좀 브랜드 있는 쪽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뭐 요즘 신흥으로 들어오는 오피셀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뭐 가끔 제가 뭐 오피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거의 부도 직경인 그 오피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설계도는 좋은데 내부 시설이 진짜 형편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피셀을 선정을 할 때 아파트도 그렇지만 브랜드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도 그래서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평수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룸은 이쪽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향도 보게 되면 이쪽이 서쪽에 좀 가깝고, 이쪽은 남동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이쪽이 날 것 같습니다. 원룸을 찾는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평이 좀 넘어요. 부패적인 원룸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원룸 말고 1.5룸, 2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제 가치가 좀 틀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원룸이 상당히 많고 오피스에 1.5룸, 2룸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게 1.5룸, 2룸입니다. 임대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원룸보다 비싸지만은 임대가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올라가요. 왜냐면은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쭉쭉쭉 올라가요. 왜냐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거든요. 특히 1.5룸, 2룸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는 1.5룸과 2룸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가는 조금 저렴할 수 있어요. 거기 수익률에서는요. 9평이 좀 넘는데, 1.5룸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호실밖에 없어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남동 쪽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40제곱미터 한 12평 정도 되겠네요. 이쪽 방향이 대로변 쪽인 것 같아요. 대로변 쪽과 이쪽 방향 같습니다. 반대편, 광교 테크노밸리. 근데 여기를 이제 투룸을 쓴다고 하면은 이건 전 반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평이잖아요. 방을 못해도 그래도 욕실과 나가면 한 5, 6평은 될 거예요. 그 나머지 7평인데 다용도실과 주방을 빼면은 너무 적어요. 투룸을 쓴다면. 여기까지 쓰게 된다면 거의 10평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실이 너무 진짜 우리 말대로 너무 작을 수가 있어요. 만약 투룸을 쓰고 싶다 그러게 되면은 이 타입보다 마지막 타입 한 15평 정도 되는 거를 투룸을 쓰면 그나마 낫습니다. 방 2칸 쓰면 한 10평 쓰면 나머지 부분을 4평, 5평 쓸 수 있으면 거실로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오피스로 치면은. 그리고 타입별로 다 남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1.5룸 이상 투룸을 원하시면은 39 타입보다 여기 39 타입보다 49제곱미터가 훨 낫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와 붙박이장, 우리 관리기, 뭐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은 2021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는 제외됩니다. 저도 여기도 이제 혼돈이 온 건데 오피스는 일단 개념 자체가 입주하기 전에는 이게 주거용 오피스로 받지만 원래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거를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이거는 괴리가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이 두 가지 국토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보고 거기서 혼돈이 온 건데 댓글을 남겨주신 분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용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업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4.6%입니다. 이걸 주거에 쓸지 업무용 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삼성 및 선단 이제 배우 수요가 있고요. 직주 근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마지막 오피스텔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오피스에 들어올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의 신규 신축으로는 이제 맞으면 좀 신축이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이제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킬 건지, 오피스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는 그냥 이건 취득세만 그럴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이거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용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괴리가 올 수 있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일반 사업자 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를 할 때, 아파트도 분양권도 조정 대상적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건데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가 프리미엄이 있고 그 좀 거리가 가깝진 않지만 법초타운도 가깝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옆에 있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중앙역이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있고요. 근데 경기도청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경기 융합타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오피스텔이요. 그런 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으로 만약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이제 10년을 놔야 되잖아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된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사업자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임대사업자 하게 되면 내가 만약 직장 의료보험이 되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일반 사업자 하면 자동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오고요. 만약 내가 직장 의료보험인데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놨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한 채를 사가지고 임대를 놨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놓을 때 원룸 같은 게 그렇게 높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일정 원룸이나 투룸을 만약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은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 비율을 낮춰서 연 1000만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이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옵니다. 오피스텔을 놨을 때 수익률도 따져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온다면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오피스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보통 다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피스텔이 그 업무용지 주거용지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 들어가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 면적으로 보고요. 오피스텔 같은 건 지하 주차장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기타 면적까지. 그래서 계약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이라는 거 볼 때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그 전에 한번 종로 오피스텔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놓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택수에 산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만약 내가 주택수가 이제 하나만 있으면 이걸 팔 때는 평생 이제 한번 이제 비과세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문제가 있다. 주택수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일반 사업자도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 그 전에 이제 법을 적용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향후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사업자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 10년 동안 놔야 돼요, 임대를. 그 전에 4년짜리 단기가 있어서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괴리가 오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를 논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사도 있고 뒤에 이제 거기 병원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 테크노밸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여기를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땐 당연히 주택 임대사업자 처음에 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는 일반 사업자로 하세요. 제가 예전에 올린 그런 영상도 있어요.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 하지 말고 그냥 하지도 말라. 주택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그 법무사다 내는 비용 아깝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일반 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향후에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이제 일반 사업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그 단체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법무사 비용은 싸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미래를 그냥 그때 가서 어떻게 법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를 생각하시고 미리 그냥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게 더 낫다. 무등록하면 부가상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여기는 투기 과열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피스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 할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 현재로서 분양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30%입니다. 중도금 60% 무이자고요. 여기는 수원시 거주자 우선으로 20%를 줍니다. 주차 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되어 있고 만약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1호 이상 청약을 못하고요. 청약 전에 대출 부분은 주의해야 되니까 꼭 주거래은행 이런 걸 꼭 알아보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 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공급 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분양가는 높겠지만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일단은 분양가보다 중요한 거는 수익률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한 4군데를 가져왔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작은 평수나 여기 있잖아요. 21 타입과 30 타입 같은 경우 1.5룸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2.7%에서 한 3%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 공실이 이렇게 높고 그러지는 않아요. 직방이나 네이버나 다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이제 가라로 올리게 되면 거짓으로 올리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 신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올립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실거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무주택인들은 생각보다 이런 거를 분양받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 나중에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대충 얘기해 일반 사업자로 놓으시고 어떻게 편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동산 가면 잘 얘기해 주실 걸. 그런 방법을 좀 고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오피스텔로 그냥 할래 주택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여기 같은 경우는 2편의 세상이니까 좀 대리매집은 워낙 잘 짓습니다. 잘 보시면 향후에 전화가 자주 올 거예요. 팔 생각이 없는지. 제가 그 15년 넘게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보는 거면은 이제 그 원룸 같은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하려는 오피스텔이 더 가치가 높아져요.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분양가는 높지만 어차피 그 오피스텔은 60%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여기 근처에 있는 원주민이나 여기 근처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정한 부분은 꼭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오피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확실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